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환경 전문가 및 핵심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어질 총 15장 분량의 강의 그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은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 대기환경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와 기술의 접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논의할 주제는 슬라이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듯이 바로 사물 인터넷 정보 수집기 측정기기 관리제도 스마트 대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부제를 보시면 그 목적이 정확히 드러나는데 바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4종 5종 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배출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있는 시각적 요소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왼쪽에는 굴뚝과 공장 건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로 연결된 회로판 모양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과거의 전통적인 혹은 수동적인 배출시설 관리가 이제 정보 수집기라는 첨단 기술을 만나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관리 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향후 14장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책적 배경 분석부터 시작하여 정보 수집기 기기의 기술적 사양과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 그리고 현장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이슈 및 법적 근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모든 핵심 정보를 데이터 중심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대기관리 시대를 여는 이 중요한 디지털 전환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관리 시스템이 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을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 현장 방문에서 원격 관제로 대기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관리의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바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우리는 현장 방문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원격 관제라는 과학적 방식으로 대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먼저 왼쪽 박스의 기존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공무원 한 분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즉,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의 특성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얻는 데이터는 말 그대로 단발성 확인에 그칩니다. 1년에 한두 번 방문하여 그 순간의 방지시설 운영 상태만 파악할 수 있죠. 나머지 364일, 23시간 동안의 데이터 공백, 즉 비연속적인 데이터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박스에 개선 모델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식은 정보 수집기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신망과 연결된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하며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리의 효과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발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징후를 즉시 포착하고 행정기관은 오염도가 높아지기 전에 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나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지도 중심으로 관리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패러다임 변화가 가져오는 핵심 가치는 하단의 초록색 박스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비연속적 점검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한된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하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 수집기 기반의 원격 관제 시스템을 통해 환경 관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요소와 구축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환경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논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와 적용 범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소규모 사업장 정보 수집기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제도의 법적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근거는 바로 대기환경보정법에 있습니다. 먼저 법의 근간이 되는 대기환경보정법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을 살펴보시죠. 이 조항은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 의무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확장은 시행령 제17조 부착 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1종부터 3종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이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면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디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즉 4종과 5종 사업장까지 이 측정기기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쪽에 보이는 공장 아이콘을 통해 이 조항이 실제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범위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화야말로 제도 적용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 부착된 측정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측정 데이터를 환경관리의 핵심 시스템인 관제센터로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측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바로 이 관제센터로의 자료 전송 의무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핵심 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체계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즉 4종과 5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정보 수집 기사물, 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그 측정된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를 환경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결국 이 법적 근거와 제도는 4종 및 5종 사업장에게 데이터 기반의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보 수집기 측정기기 부착 의무의 단계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과 당면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과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지 바로 그 핵심 시스템인 그린링크의 구조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그린링크, 즉 소규모 대기 배출 시설 관리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을 도식화한 흐름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설에서부터 최종 정책 결정자에게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고 검증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에서 데이터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 수집기 게이트웨이입니다. 기존 굴뚝자동 측정기 TMS가 설치되지 않았던 소규모 시설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인데요. 정보 수집기 게이트웨이는 센서를 통해 배출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전송 단계의 안정성과 표준화를 담당하는 엣지 컴퓨팅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확보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곧바로 데이터 전송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보안입니다. 규제 및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된 환경 데이터는 전송 과정에서 위변조나 유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SSL VPN 터널링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된 상태로 공용망인 인터넷 클라우드를 거치게 됩니다. 이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며 특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이나 지연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보호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는 세 번째 단계인 관제센터로 유입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전용 통신 서버 및 DB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적재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관제 시스템이라는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되고 분석됩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관제 시스템 모니터 그림을 보시면 복잡한 수치들이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변환되어 핵심 인사이트를 즉각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패치를 넘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징후 감지, 운영 이상 패턴 분석 등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것을 넘어 선제적인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데이터는 사용자 그룹에 전달됩니다. 그린링크 시스템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환경부 및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정책 수립, 지도 점검 계획 수립, 그리고 위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처분을 집행합니다. 둘째, 관제센터 담당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검증, 그리고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죠. 셋째, 데이터를 직접 제공한 사업장 관리자 역시 자신의 시설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자발적인 오염 방지 시설 개선이나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린링크 시스템은 단순한 측정 장치가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재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통합적인 환경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관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지표를 통해 효율성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데이터 자체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집하는지 그 물리적 구조, 즉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제시된 정보 수집기 측정기기 하드웨어 구성 다이어그램은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표준적인 구성을 두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존인, 현장 설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실제로 물리적인 환경 데이터를 측정하는 단계이며 측정 대상은 전형적인 산업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입니다. 시스템의 신뢰성은 바로 이 현장 센서의 정확성과 배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정의 다양한 지점에서 핵심 파라미터를 측정합니다. 1. 배출 시설 및 유량 측정. 공정의 시작점과 끝점에는 흐름의 양을 감지하는 전류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리 전후의 유량을 비교하고 시스템의 부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방지 시설 내부 측정. 방지 시설의 스크러버, 필터의 효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핵심 수치를 얻습니다. 액상 처리 시 처리수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pH계, 그리고 필터 막힘이나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차입계가 설치되어 방지 시설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3. 공정 효율 측정 방지 시설 이후 배출 라인에는 공정 온도 관리를 위한 온도계가 부착되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 모든 센서에서 수집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들은 그림 중앙 하단에 위치한 자료 수집기 연결 포인트로 모이게 됩니다. 자료 수집기는 현장의 정기적 노이즈를 제거하고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정보 수집기 게이트웨이가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료 수집기를 통해 정제된 데이터는 이제 존2,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단계로 진입합니다. 2단계의 중심에는 정보 수집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보 수집기 게이트웨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기 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엣지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지능형 장치입니다. 하단에 명시된 세 가지 핵심 프로세스가 이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센서 데이터, 수집, 자료 수집기에서 받은 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합니다. 5분 평균값 연산.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순간적인 스파이크나 노이즈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는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5분 단위로 평균값을 연산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입니다. 이는 후속 분석 단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처리 과정입니다. 암호화 및 전송. 최종적으로 게이트웨이 상단에 보이는 SSL VPN 쉴드가 상징하듯이 데이터는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로 전송되기 전에 반드시 강력한 암호화를 거칩니다. 이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민감한 산업 운영 정보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안을 확보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드웨어 구성은 현장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엣지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전체 정보 수집기,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물리적인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뉩니다. 바로 슬라이드에 제시된 가동 정보와 상태 정보입니다. 가동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시설이 현재 가동 중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지표이죠.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번개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전류가 핵심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의 대부분의 핵심 구동부는 모터나 펌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전력을 소모하며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전류량 모니터링입니다. 이 전류 데이터는 온오프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이며 특히 법규 준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방지 시설의 전류가 0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해당 시설이 멈춰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가동 정보는 모든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오른쪽에 제시된 상태 정보는 단순히 시설이 돌아가는 것을 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이 정보가 바로 운영 최적화와 직결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압, 가장 위에 있는 압력 게이지 모양의 아이콘을 봐주세요. 차압, 즉 필터를 통과하기 전후의 압력 차이는 여과 집진 시사 같은 물리적 집진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상태 정보입니다. 목적, 필터 막힘 또는 파손 여부 확인. 핵심 인사이트,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일정 수준의 차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압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급격히 높아진다면 이는 필터가 미세먼지로 인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이며 효율 저하 및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차압이 갑자기 제로형에 가깝게 떨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진다면 필터백이 파손되었거나 집진 설비가 우회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압은 필터의 물리적 무결성을 검증하는 바로미터입니다. pH, 수소 이온 농도. 두 번째, 물방울과 pH 눈금 아이콘을 보시면 pH 수소 이온 농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흡수 시설, 목적 오염물질 제거 효율 모니터링. 핵심 인사이트, 스크러버와 같은 습식 방지 시설은 화학적 흡수액을 사용해 산성가스를 중화하거나 제거합니다. 이 화학 반응의 효율은 흡수액의 pH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산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알칼리성 흡수액을 사용한다면 오염물질이 흡수될수록 pH는 점차 중성으로 내려갑니다. 만약 pH가 최적의 제거 효율을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스크러버는 돌고 있지만 오염물질 제거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간 pH 모니터링은 화학적 반응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입니다. 온도. 마지막으로 온도계 아이콘과 함께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 흡착연소 시설, 목적 시설의 적정 운용 온도 유지 확인. 핵심 인사이트 온도는 특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처리하는 연소 시설이나 흡착 시설에서 중요합니다. 연소 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온도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제거 효율이 보장되지 않아 미처리된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흡착시설 역시 너무 높은 온도는 흡착된 물질을 다시 탈착시켜버리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온도는 방지시설의 연력학적 성능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상태 정보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배출 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동 여부와 성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동 및 상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여 하나의 관리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기준을 통해 관제센터로 전송되는지 그 데이터의 생명 주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데이터 생성 및 전송 기준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환경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가장 먼저 좌측을 보시면 데이터는 5초 단위 측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는 센서가 현장의 오염물질 농도나 유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기록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5초 단위의 실시간 데이터는 노이즈나 일시적인 변동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및 보고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집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측정 기간은 매 정갑부터 시작하여 00분부터 04분 59초까지의 5분 주기로 설정됩니다. 이 5분 동안 약 60개의 측정값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이 측정값들은 중간 단계인 5분 평균치로 집계됩니다. 하단의 데이터 산정 부분을 보시면 매 시정값부터 5분 단위로 측정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산술 평균, 즉 5분 평균치가 바로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공식적인 데이터 단위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의 일시적인 급등락을 보정하고 보고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5분 평균 자료는 즉시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이 데이터는 행정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데이터의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보존 측면도 중요합니다. 하단의 데이터 보존 섹션을 보시면 생성된 5분 평균 자료는 관제센터 및 시스템 내에서 3년간 회계연도 기준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감사, 오디트나 과거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 추세 변화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판정 제외 예외 규정입니다. 모든 공정은 정상 가동 상태로 진입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에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동 개시나 종료 시점에는 공정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열 구간입니다.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예열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하나요, 해당 데이터를 비정상 판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확한 규제 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러한 스타트업 및 셧다운 시점의 관리 기준과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시스템은 5초 단위의 정밀 측정, 5분 단위의 안정적인 산술 평균 산출, 그리고 3년 보존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공정의 특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송 시스템의 상세 기술 사양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전 섹션에서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를 단순히 양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질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핵심적인 상태 정보, 즉 상태 표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상태 코드는 상태 코드를 넘어 시스템이 현재 어떤 맥락에 놓여 있으며 어떤 종류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메타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5가지 주요 상태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는 점검 중 상태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렌치 아이콘과 회색 표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측정기기 자체에 대한 교정 작업이나 시설 유지 보수 시 운영자가 게이트웨이나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시스템이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상 탐지 알고리즘에서 제외하거나 특별한 플래그를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상태는 계획된 비가동 시간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경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러그 아이콘과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전원 단절 상태입니다. 이는 자료 수집기, 즉 게이트웨이에 대한 전원 공급 자체가 물리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명확한 물리적 레이어의 실패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 코드가 발생하면 게이트웨이가 즉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데이터 수집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상태의 지속 시간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전체 설비 효율 분석에서 비계획적 손실 시간을 계산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시스템은 복구 시점에 데이터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엉킨 연결고리 아이콘과 주황색으로 강조된 통신 불량 상태입니다. 통신 불량은 시스템 내에서 2가지 핵심 구간 중 하나에서 연결이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센서와 게이트웨이 간의 연결 단절입니다. 이는 에지단에서의 문제로 주로 현장 배선이나 무선 연결의 간섭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게이트웨이와 서버 간의 연결 단절입니다. 이는 백본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연결의 문제, 즉 네트워크 스택상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주황색 표시는 일반적으로 경고 수준을 의미하며 전원 단절과 달리 통신 불량은 데이터가 게이트웨이에 임시 저장될 수는 있지만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을 알립니다. 신속한 네트워크 진단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붉은색 경고, 삼각형 아이콘으로 표시된 비정상 범위입니다. 이 코드는 측정값이 사전에 설정된 관리 기준, 즉 상한이나 하한을 벗어난 경우를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운영지표 기반의 이상 감지의 핵심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는 장비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비는 작동하고 있지만 온도, 압력, 진동 등 핵심 지표가 허용 오차를 벗어나 품질 저하 또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 코드는 즉각적인 분석과 조치를 필요로 하며 해당 데이터는 향후 설비 수명 예측 모델 학습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은 녹색 체크 표시로 나타나는 정상 상태입니다. 이는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수집되는 모든 측정값과 데이터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 코드는 단순히 문제 없음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시스템이 기대하는 성능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수집되는 데이터가 높은 품질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최적화를 시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이 5가지 상태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류 메시지가 떴을 때 운영자가 어떤 계층물리, 통신,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상태 코드를 기반으로 실제 운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앞선 단계에서 정보 수집기 기반 측정기기의 필요성과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 모든 정보가 모이고 관리되는 핵심 중추, 바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K-이코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제시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4가지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능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기능은 실시간 관제, 즉 모니터링입니다. 관제센터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 정보뿐만 아니라 오염 방지 시설의 가동 정보 및 상태 정보를 24시간 감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측정기기 자체의 이상 유무, 지로스팬 드리프트, 센서 오류 등과 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패턴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4시간 상시 감시는 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작업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우리는 측정된 값 자체를 넘어선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관제센터는 자동 측정 자료에 대한 추세 분석, 트렌드 애널라이시스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이상 패턴이나 장비 성능 저하에 따른 측정값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비정상 패턴을 감지하고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이나 시스템적인 오류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중요해지는 것은 자료관리 능력입니다. 관제센터는 측정 데이터의 장기적인 보존과 검색 용이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는 최소 3년치 데이터 보존을 표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별 시설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안정적인 자료 관리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거나 장기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기술 지원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현장에서의 운영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관제센터는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상담을 수행합니다. 이는 측정기기 유지 보수 및 보정 작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법적 기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포함합니다. 원격 명령 기능, 관제의 핵심 행동력.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이 모든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능 하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원격 명령 기능입니다. 관제센터는 수동적인 감시자 역할을 넘어 필요한 경우 게이트웨이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데이터 전송이 누락되었을 때 게이트웨이에 자료 일괄 전송 명령을 수행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강제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격 명령 기능은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측정기의 통제권을 중앙 관제 시스템이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스템 운영에 핵심적인 행동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제센터는 24시간 감시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급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격 명령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제센터의 지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요소, 즉 센서와 데이터 수집 표준화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저희는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 이행이 어떤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슬라이드, 기관별 역할 및 책임 그림은 이 복잡하게 얽힌 환경관리 시스템 내에서 각 주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구조는 크게 4개의 주요 주체와 그 주체 간의 긴밀한 데이터 및 기술 지원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일방적인 명령 체계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하단에 위치한 사업장은 모든 데이터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이들은 정보 수집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며 정상 가동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 시스템이 있더라도 원천 데이터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따라서 사업장의 측정기기 유지 보수와 데이터 전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좌측 상단의 한국환경공단은 이 시스템의 기술적 중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장이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이상 징후 감지 기능을 통해 사업장의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한편 분석된 데이터를 행정 처리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우측 상단의 지자체는 최종적인 규제 이행력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실제 사업장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인허가 관리를 직접 처리합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효율적이려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는 시스템 운영 정보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어느 사업장에 언제 어떤 이유로 점검을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원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행정 업무 지원과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환경부는 전체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총괄 관리자입니다. 환경부는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시스템의 방향성을 결정하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환경부는 지자체에 직접 지침과 예산을 지원하여 현장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으로부터는 운영 현황 보고를 받으며 한국환경공단 및 지자체와 상호작용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기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사업장과 한국환경공단이 데이터 및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이 순환구조가 바로 스마트 환경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분석 중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현장 규제 기관인 지자체의 지도 점검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체계야말로 과거의 무작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확한 역할 분담과 데이터 기반의 협력 체계야말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플랫폼 구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저희는 그린링크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적 중요성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제 전문가 여러분께서 가장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부분, 즉 언제, 누구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11은 그린링크 시스템 연동 의무화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2017년, 2020년을 보시면 이 시기는 시스템의 시범 사업과 구축 단계였습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스템 설계를 확정하는 기반 다지기 기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2022년 5월에 이르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린링크 연동 의무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된 것이죠.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본격적인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단계는 바로 페이즈 3입니다.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단계별 적용 시점을 상세히 보시면 첫 번째,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신규 4종 사업장에 대한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공장 아이콘과 함께 이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4년 7월부터는 신규 5종 사업장까지 그 의무화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를 드리자면 신규 사업장이라 함은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롭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이들은 사업장 가동과 동시에 시스템 연동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법적 시한이 연이어 설정됨에 따라 신규 진입 기업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그린링크 연동을 필수 고려 사항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드맵의 최종 목표 지점인 페이즈 4입니다.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의무화가 완료되며 이는 곧 전면 시행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장들 역시 2025년 7월까지는 반드시 그린링크 시스템 연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경고 모양의 타깃 아이콘이 바로 이 전면 시행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의 핵심을 요약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슬라이드 하단 주황색 경고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모든 대상 사업장은 그린링크 시스템 연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이 날짜는 단순히 행정적 기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해야 하는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설비의 데이터 연동 방식, 데이터 정확성 확보, 그리고 시스템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과 투자를 정교하게 산출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의무화를 불이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제재와 기업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의 본론 중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과
센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강조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위반을 판단하는 핵심 로직, 즉 비정상 운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환경 감시 시스템이 위반을 자동 판정하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 로직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며 법적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문 인력으로서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두 가지 핵심 전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상단 첫 번째 박스를 봐주시겠어요? 배출시설 전류입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산 또는 작업시설이 실제로 가동 중인지 아닌지를 나타냅니다. 이 전류가 감지되면 시스템은 온, 가동 상태로 판단합니다. 즉, 현재 공정이 진행되어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하단 박스인 방지시설 전류입니다. 이는 발생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방지시설 집진기, 흡수탑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시스템의 핵심 판단 기준인 마른 목골의 결정 박스로 연결됩니다. 이 결정 박스에서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배출시설은 가동 중이나 방지시설이 꺼져 있는가? 만약 배출시설 전류는 온 상태로 시설이 가동 중인데 방지시설 전류가 오프 상태라면 이는 명백하게 오염물질이 정화 처리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감지될 경우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우측의 주황색 박스처럼 비정상 운영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곧 법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동 기준을 위반한 것이죠. 이 판정은 인공지능이나 복잡한 계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핵심 전류의 온오프 상태 불일치라는 명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전문가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주의 항목입니다.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상습적인 미가동은 현장 점검 및 즉각적인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 조작 시도는 시스템상에서 시스템 패턴으로 즉시 감지될 수 있으며 설령 조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도입 목적 자체가 상습적인 미가동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배출시설 가동 시간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의 미가동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상습적이라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닌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되어 현장 불시 점검 및 가중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운영 책임자 및 관리 시스템 담당자는 이 두 가지 전류의 상태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핵심 지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운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환경, 법규 준수 의지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논의하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용어 4가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특정 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안 및 전송 맥락에 맞춰 용어의 의미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제시된 주요 용어 정의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단 좌측에 위치한 VPN, 가상 사설망입니다. 저희는 매우 민감하고 규제 준수와 직결된 환경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망을 단순한 공용 네트워크가 아닌 마치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보안 터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VPN은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1차적인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스템 안정화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다음은 상단 우측의 게이트웨이, 즉 자료 수집기의 정의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단순한 통신 중계 장치가 아닙니다.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서에서 측정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 후 관제 센터로 전송하기 전에 핵심적인 연산 평균화를 수행하는 지능형 엣지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1초 단위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춰 5분 또는 30분 평균 데이터로 가공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관제센터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 효율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어서 하단 좌측에 프로토콜 통신 규약입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제조사와 모델의 측정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측정기기와 중앙의 관제센터 서버가 오류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된 통신 규칙, 즉 프로토콜이 필수적입니다. 이 규약은 데이터 패킷의 구조, 오류 검출 방식, 응답 코드 등을 표준화하여 시스템 전반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프로토콜 없이는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우측을 보시면 이 모든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모여 관리되는 플랫폼인 그린링크입니다. 그린링크는 사업장 대기 배출 시설의 운영 상태와 측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웹 기반 시스템이며 실제로 환경 규제 당국에 보고되는 데이터의 최종적인 집합소입니다. 모든 보안 터널과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된 정제되고 검증된 데이터가 이 그린링크 시스템에 저장되어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모니터링과 보고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보완된 VPN 터널을 통해 게이트웨이에서 평균화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해 그립링크 시스템으로 전송한다는 흐름으로 전체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 연동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FAQ 3가지를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패널을 보시면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불안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데이터 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엣지 컴퓨팅 기반의 견고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변 A에서 명시했듯이 데이터 수집기, 즉 게이트웨이 자체에 일정 용량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연결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측정 데이터는 게이트웨이 내부 메모리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복구되는 즉시 저장되었던 데이터는 중앙 서버로 자동적으로 일괄 전송, 덤프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저희는 네트워크 상태에 관계없이 데이터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의 누락은 분석의 정확도를 해치므로 이중 안전장치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시설 유지 보수나 정기 점검을 수행할 때 발생합니다. 가운데 패널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 보수 작업 중에는 필연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거나 시설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작업이 정상적인 가동 데이터와 섞여 들어가면 시스템은 이를 이상현상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발생시키고 데이터의 통계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A처럼 시설 점검, 인스펙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 수집기에서 시스템 상태를 명확하게 점검 중 인스펙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설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비정상 운영으로 판정되지 않으며 사후 분석 시 유지보수 기간으로 정확히 분류되어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알람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데이터 분석의 핵심 기준점, 베이스라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른쪽 패널의 질문, 대기 전류, 스탠드바이 커런트란 무엇인가요? 를 보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은 이미 대기 전류의 개념에 익숙하시겠지만 저희 시스템 분석에서는 이 값이 가동, 미가동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답변 A는 대기 전류를 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때 공회전 혹은 오프 상태 측정되는 기본 전류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시설이 실제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최소한의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이 대기 전류 값은 저희 시스템에서 기준점, 베이스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측정된 전류량이 이 기준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을 경우 시스템은 해당 시설이 가동 액티비 상태라고 판단하고 기준점 주변에 머물 경우 미가동, 아이들 상태라고 판단하여 정확한 가동률 및 효율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준점의 정확한 설정이야말로 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즉 데이터 보존의 안정성, 운영 상태의 제어, 그리고 분석 기준점의 명확한 정의는 저희 플랫폼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요약 및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이 모든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강의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15번째 슬라이드에 도착했습니다. 슬라이드 15는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모든 데이터 과학과 기술적 진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대기 관리의 최종 목표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3가지 핵심 가치, 즉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환경성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모든 데이터의 기록과 보존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섭니다. 이는 환경관리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며 과학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데이터 없이는 과학적인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 운영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시설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셋째,
환경성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누락되는 배출원이 없도록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시각 자료를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데이터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원과 녹색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청정 환경의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데이터가 단순한 규제 이행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이 현실이 되는 중요한 마일스톤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2025년 7월 기존 사업장의 의무화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 기한은 단순한 행정적 마감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아날로그식 관리에서 과학적 데이터 중심의 관리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핵심 전문가 그룹이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여 이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15장에 걸친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부터 정밀 분석, 그리고 환경정책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 주제 속에서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이 얻은 핵심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